안녕하세요, 여행기자입니다. 이번에 한국은행 총재가 얼마 안 남았잖아요. 뭐 한 10몇 일 남은 것 같은데 이전 영상에서 누가 좀 댓글로 남겨줘서 추가로 이어서 자료 알아보다 보니 좀 특이한 게 있어가지고요. 이분 재산 공개가 되어서 제가 봤는데, 그러니까 사실상 이분은 제가 느끼기에 원화가 박살이 난다는 가정하에 포트폴리오가 구성이 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또 하면 누구는 아니 강남의 아파트와 종로에 오피스텔이 있는데 어떻게 원화가 박살 난다는 가정하에 포트폴리오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제가 본 터키나 아르헨티나의 어떤 사례를 봤을 때 화폐 가치가 무너진 나라들을 보면 화폐 가치가 무너질 때 핵심지에 있는 실물 자산 부동산은 다른 자산이 2배나 그 정도 오를 때 6배, 8배 막 이렇게 올랐거든요. 우리 왜 코로나 때 돈이 많이 풀렸을 때 전체적인 부동산은 올랐지만 강남 부동산이 어떻게 변화를 하는지 다들 봤잖아요. 거의 모든 회사가 몰려 있다 보니 강남이나 종로의 경우 물가 상승률보다 몇 배가 올라가는 지역인데, 이분의 경우 원화 자산을 가지고 있는 게 저 부동산 2개인 거죠. 그 외 자산을 보면 전부 다 해외 자산입니다. 뭐 자녀, 장남도 뭐 재산의 30%는 해외 방산주고, 배우자분도 방산 ETF에 있어서 전쟁이 좀 길어진다고 아마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본인은 언론에 나온 내용을 보면 신 후보자는 미국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신용조합, 스위스 투자은행, 스페인 은행 등의 약 20억 3,654만 원 규모의 예금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니까 예금은 뭐 미국 달러는 아니더라도 파운드, 유로와 프랑 등 다 외화로 예치됐다고 보면 되고요. 사실상 원화 자산이라고 할 수가 없죠. 거의 뭐 이거는 95%뭐 외화 자산인데, 제가 볼 때는 전형적인 원화와 약간 폭락에 방어하는 그런 안전한 분산 투자인데, 사실 여기서부터 이분의 포트폴리오는 이해 충돌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분 입장에서는 지금 기준이 유지돼야 되거든요. 이분의 입장에서는 원화가 안정적이게 되면은 오히려 돈을 잃는, 서로 상반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사실 뭐 능력이 아무리 좋다고 한들 믿음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 선의에 기대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정직하게 일을 하겠거니라는 선의에 기대게 하는 시스템인데,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말인지. 만약에 이분이 조금만 나쁜 마음을 먹어서 자기 재산을 불리고 싶다면 무슨 짓을 할지 뻔하죠. 자기 재산을 불리고 싶다면 무슨 짓을 할지 뻔한 거죠. 그때는 과연 어떻게 할 건지. 그래서 이런 발언이 나온 건가 싶기도 합니다. 여기에 이분은 자녀랑 배우자 모두 외국 국적입니다. 금융자산이랑 부동산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어떤 국적들까지 그 분산 투자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이분의 상황을 그냥 보면, 그러니까 이분이 뭐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이분의 상황을 보면 그냥 편하게 정부가 하라는 대로 하다가 그냥 한국을 모르쇠 하고 날라도 아무 문제가 없는 재산 상태와 주변 여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행사에 왜 예약을 하세요? 그러니까 만약에 일정을 만들면 요즘 유튜브 뭐 잘 되어 있잖아요. 여행사 직원보다 더 잘 만드는 분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행사를 예약을 하는 건 본사가 한국에 있어서 언제든지 도움이 필요하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일정 부분 책임도 있기 때문에 여행사를 이용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과연 자산이 다 해외 자산이고 가족들 어떤 모두 외국적이신 분이 한국의 애정을 가지고 할까요? 글쎄요, 저는 부정적입니다. 사람을 믿기보다 시스템과 구조 상황을 믿어서요. 약간 제가 볼 때 실력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언제든 한국을 뜰 준비가 되어 있으신 분? 약간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분은 좀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앞으로 원화는 더 내려갈 거고 환율은 2,000원까지 갈 거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본인 자산의 대부분이 뭐 해외 자산인 유로, 프랑, 파운드잖아요. 저도 뭐 사실 작년에 이제 가지고 있는 대부분을 달러로 바꿨는데, 사람이라는 게 간혹 만에 하나라는 불안감이 들잖아요.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이런 걸 보면 내가 헛되이 선택을 하지 않았구나, 잘 선택을 했구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왜냐하면 부자가 되는 법은 어쨌든 부자를 따라 해야 하니까. 우리나라에서 엘리트이고 하는 총재 후보자 포트폴리오가 저거라면 거의 대부분의 똑똑한 사람들은 원화를 안 들고 있겠구나라는 어떤 확신이 들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저희 업이 사실 뭐 눈치로 먹고 살아야 되다 보니까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뿐일까요? 사실 제가 볼 때는 대한민국의 정부에 있는 어떤 장차관, 국회의원 대부분의 자산이 아마 부동산은 정말 딱 똘똘한 하나 비중, 그리고 나머지 다 아마 해외 자산일 것 같은데, 이분 경력을 보세요. 절대 멍청하거나 아둔하거나 생각이 짧은 사람이 아닙니다. 이분 경력을 보면 진짜 후덜덜합니다. 뭐 영국 옥스퍼드대 경제학 석박사 교수의 IMF 학자의 진짜 엘리트 중에 엘리트입니다. 여기서 추가로 더 하나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이분 마지막 커리어가 국제결제은행 BIS 경제보좌관 겸 통화경제국장인데 이게 연봉이 그 10억 6천만 원이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연봉을 화폐 힘이 강한 스위스 프랑으로 받고, 스위스 프랑으로 받는데 그에 반해 한국은행 총재는 연봉이 4억이거든요. 원화로 받고. 그리고 약간 어떤 명예로운 자리라고 보기 조금 애매한 것 같고, 거의 약간 반토막보다 더 낮은 금액인데 한국은행 총재 자리가 반토막보다 못한 금액을 받고 할 정도로의 명예로운가?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진짜 모르겠어요. 이분 커리어가 워낙 좋아서 전직들보다 사실 또 명예롭지도 않은 것 같은데 한국은행 총재를 왜 하는 건지 이거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괜히 걱정되는 게, 이 사람을 내세워서 그냥 뭐 정부 말 고분고분 들으면서 달러 벌고 임기 다 되면 뭐 한국 경제와 상관없이 해외로 그냥 가서 무시하고 살까봐 대한민국이 어려워져도 관심이 없고, 왜냐하면 어차피 나이도 이제 있고 자녀도 해외 국적, 배우자도 해외 국적, 자기 자산 다 해외 자산인데 내가 뭐 신경 써야 돼? 무시하면 그만이지? 이렇게 될까봐. 그러니까 지금 밝혀진
이뤄진 거 봐서는 후보와 후보의 상황이 이해충돌이 일어날 때 과연 자기 자산에 손해가 가는 정책을 할까? 기존 이청용 총재도 한미 간 금리를 역전시키고 약간 방치하듯 내버렸잖아요. 부동산 환율 폭등을 그래서 가져왔는데 이번 하는 총재도 대부분의 자산이 해외 자산이라면 금리를 뭐 사실 계속 방치하거나 아니면 오히려 미친 척하고 더 내린 다음에 금리를 자기 자산은 올라가겠지만 국가 경제는 파탄 날 텐데 과연 지금의 하는 총재 후보가 해결할 의지가 있을까? 아들 배우자는 다 외국인이고 해외 자산인데 저는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지금 상황을 해결 못하면 너 사형이야. 이래서 진짜 죽기 살기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믿음이 안 갈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이번에 이런 게 초엘리트인데 입국하면서 기자들에게 환율은 현 상태에서 아무 문제 없고 외화수급도 정상이라고 인터뷰를 했는데 뭐 전에 있던 사람과 다를 게 없잖아요. 결국 중요한 건 사람을 믿냐 구조를 믿을 거냐인데 뭐 사실 저는 사람을 믿지 않습니다. 구조를 보는데 지금 이 포트폴리오를 보면 이미 가는 방향이 답은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최고 엘리트가 자산이 대부분 해외에 두고 있다면 그건 어떤 하나의 신호가 아닐까요? 앞으로 원화가 어떻게 될지 환율이 어떻게 될지 정답은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방향을 아는 사람들은 이미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도 원화를 그대로 들고 가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